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8.14% 하락한 97,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는 참 도깨비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LB가 워낙 도깨비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LB는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전하는 항암 신약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자본력으로 처음 도전하는 건데요. 다 우리 주주님들의 덕으로 항암 신약 회사로서의 출발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바이오 회사로 출발도 못한 상황인데 워낙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위암 치료제로 판매하고 있고 어제는 간암으로 적응증을 확대를 했죠. 잘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LB의 로열티 수익이 증가를 한다. 물론 로열티 구조상 받는 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약의 효능 그리고 적응증 확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어제 의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병용에 적합하게 만들었다라고 진 회장이 설명을 했죠. 게다가 최근 트렌드는 하나의 처방보다는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처방하는 병용으로 가는 게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에 적합한 게 바로 우리 리보세라닙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진 회장이 약방의 감초라고도 표현도 했는데요. 병용이 좋은 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새롭게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개척된 시장에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꼴이다 보니까 성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시장성도 상당히 큽니다. 요 약방의 감초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 어찌되었건 그만큼 워낙 시장성도 크고 성장성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LB가 시장에서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도깨비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미난 게 요즘 장 마감 무렵에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내집니다. 오늘도 정확히는 장 마감 1분 전 3시 19분에 동시호가 마감 1분 전에 또 이런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마무리 단계가 됐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내줬는데요. 어제 간암 2차 승인, 중국에서 간암 2차 승인에 이은 더 강력한 우리가 기다리던 메이저급 뉴스 있죠. 그런 게 나왔다면 오늘도 아마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근데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잘 아는 뉴스이긴 하잖아요. 간암 1차 치료제로 다는 호재성 뉴스를 보내주면서 그리고 그것도 장 마감 무렵에 보내주면서 조심스럽게 회사는 지금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매번 이렇게 호재성 뉴스를 현재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추론이긴 한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추측이긴 하지만요. 주가 방어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글쎄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글로벌 3상 임상 3상 임상시험 환자 모집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약 1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전사적 역량이 잘 발휘되고 있었고요. 현재 510명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대만 등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시장 규모를 살펴보니까 2027년도에는 약 2조 7천억 규모에 이를 걸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간암 시장 규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났죠. 티센트릭이랑 아바스틴이 승인이 났는데 잘 아시다시피 같은 기전이에요. 티센트릭은 캄렐리주맙으로 같은 기전이고요. 아바스틴은 사실 아바스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 리보세라닙이잖아요. 가격도 10분의 1 정도로 훨씬 더 저렴한 그래서 아바스틴이랑 리보세라닙이랑 같은 비전이기 때문에 얘네도 이렇게 시판 허가를 받았으니까 같은 기전인 리보세라닙 특히나 비교 우위에 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호재성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마 간암 1차 치료제는 원래는 목표는 올해 연말이 탑라인 발표로 예정이 되는데 살짝 늦춰질 수는 있겠죠. 요즘 들어서는 그런 이렇게 확실히 타임 리밋을 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만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간암까지 특히 1차 치료제로 나온다면 LB의 가치는 더 성장한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주가로만 놓고 보면 사실 좀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 다음에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 안 되고요,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 안 되고, 여하튼 많이 봤어요. 어찌되었건 여 위에서 위치를 해야, 이 당시 때처럼 윗꼬리가 달렸어도 요 위에서 이렇게 위치를 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이긴 한데요, 어제 만약이라도 장 막판에 올렸고 동시호가 때는 더 올렸잖아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이렇게까지 뭐 10만원 정도 언저리에서 마감이 됐다면, 그래서 요 장대양봉 일부가 없어졌다면 오늘 요 위에서 위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그랬다면 동시호가 때 그렇게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주의도 먹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움이 있는 하루였는데, 사실 어저께 이런 장대양봉 이후로 상승으로 인한 방향성을 좀 결정이 되는 걸 기다렸죠. 여태까지 좀 지지부진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이제는 상승으로 가는 그런 추세 전환을 좀 기대를 해봤는데, 그 방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애매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바이오주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재료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바이오주는 물론 여타 업종도 마찬가지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바이오주는 더욱더 심하게 재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아직 LB는 바이오 기업으로 제대로 된 아직 첫발도 내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이 나온다면 아마 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너무 잘 올라줬습니다. 코스피도 너무 잘 올라줬고요, 코스닥도 너무 잘 올라와 준 모습, 그래서 특별히 걱정할 게 없는 너무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3,000도 찍었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3,000을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쨌든 3,000, 역사적인 3,000도 찍었던 역시 대단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일단 그동안 급등이 살짝 버겨웠던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미국 조지아주 상원 투표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잠시 변수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절대적인 변수로는 글쎄 작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장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지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속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좀 급등해서 잠시 시연은 갈 수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유동성 시장은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고객 예탁금이 65조에 이르고요, 우리 개인의 수급이 어마무시한 현재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렸죠.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면서 다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커스를 그냥 우리 주식시장에만 맞춰놓고 본다면 대외 환경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올라가는 탄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개인마다 각자 매매 기법이 다들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내 주특기,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개인 투자자분마다 약간 성향이 틀릴 것 같은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지키면은 수익이 좋다고 저는 다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이 좋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장이 좋을 때 하자, 두 번째 주도주를 하자, 세 번째 2차 상승 초입에 있는 것을 하자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게 평균치를 보니까, 통계상으로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수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시장에 좀 접목을 시키자면 삼성전자이지 않았나 싶어요. 다 아시는. 근데 이것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시장이 최근에 좋았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죠. 그리고 업종에서도 대한민국의 5대 업종을 구분하자면 1번 업종이 전기전자잖아요. 2번이 자동차, 3번이 조선화학중공업, 4번이 건설, 5번이 이제 금융주로 대표가 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삼성전자. 그럼 언제 사는 게 좋냐? 2차 파동 초입은 보시면 요거 돌파할 때 이날 높아도 사셔도 되는 거고, 2차 파동이 초입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준삼법이라고 해요. 물론 높긴 한데 이 당시 때 67,000원에 사도 나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매수를 했다면 첫 번째는 이 타임이고 두 번째는 이 타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이 좋을 때 하자,
두 번째는 주도주를 하자, 세 번째는 2차 파동 초입에 있을 때 하자라는 걸 한번 접목을 시켜봤고요. 이를테면 그 다음 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 제약인 것 같아요. 셀제 같은 경우도 이 당시 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 모습이 지난번 녹십자 때도 얘랑 같은 수급을 보였다는데, 녹십자는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 윗꼬리가 좀 보이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틀 쉬었다 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이틀이었나요? 이렇게 하루 쉬고 곧장 가준 모습, 그리고 단기 과매수권 내서 재차 또 올리는 이런 모습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 역시 시장이 좋았고, 그리고 주도주는 요즘 코로나로 엮이면 제일 좋았죠. 그래서 셀제 역시 코로나로 엮이면 가장 좋았던 시장의 대장주격인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나름 이런 2차 파동 초입, 높아도 2차 파동 초입, 그래서 높은 뭐 물론 이때 보니까 27만 원까지 갔나요? 셀제가 약 27만 원까지 갔네요. 어쨌든 뭐 최고가에서는 팔지는 못할지언정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단점이 아까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고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셀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갖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요게 좀 좋지 않았나 싶고요. 아니면 요거랑 좀 반대되는 케이스, 요거는 좀 높은 종목을 도전하는 케이스였다면 이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급락이 나와줘야 돼요. 무조건 급락, 음봉만 나와줘야 돼요. 음봉만 나와주다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인 구간, 물론 이거는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점은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런 나름 기술적 반등,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게 현대바이오 그리고 녹십자셀. 녹십자셀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음봉만 나와줘야 돼. 이렇게 음봉만 나오고 보통은 3개 다음에 나오는데 얘도 아까 현대바이오랑 똑같이 4개 나온 다음에 이때 나름 나오고 한번 쉬어주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 케이스.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개 말씀드리면서 현대바이오, 녹십자셀, 그리고 대웅도 똑같은데 대웅만 안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날. 네, 대웅도 결론은 보시면 급등을 했다가 음봉만 나오고 이런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보여줬습니다. 이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만 안 갔다고. 근데 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했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걸 갖다가 판매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런 기법을 500만 원에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뭐 예전 일이긴 한데 어찌되었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는 이렇게 얘도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름 급락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이 껴 있어요. 근데 아까 현바나 녹셀이나 대웅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없이 음봉만 나왔어요. 음봉만 나왔을 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주식시장에 100%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높더라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 이것도 이런 것도 주식시장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LB도 글쎄요, 코스닥이 이렇게 좋았는데 좀 비실했죠. 근데 코스닥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름 1000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뭐 거의 신고가인데 사실 신고가는 아니에요. 보시면 IT 버블 때는 거의 3000까지 갔어요. 물론 최근 시장만 놓고 보시면 400부터 약 1000까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도 좋았고 뭐 좋았는데 LB는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 라인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동안 너무 10년 넘게 거의 20년 동안 답답하게 올라왔던 이거를 돌파를 하고 재차 상승이 된다면 글쎄 조심스럽게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어요. 코스닥이 가면 BT, IT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재차 큰 코스닥 큰 시장이 온다면 이번에만큼은 LB가 그 위치를, 그 지위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LB가 우리에게 도깨비 같은 마법이 보여주길 바라면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길, 그리고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길, 항한 신약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주주 여러분 모두에게 웃음이라는 한박꽃이 피길 바랍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우리 LB에게 선사해줄 선물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들 추위 많이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